2천만 원. 휴대전화 화면을 보던 박순자 사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새벽 4시 반. 국수 육수를 끓이던 주방에 알림음 하나가 고요를 깼고 무심코 확인한 잔액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입금 2천만 원 김재훈. 모르는 이름. 보낸 적 없는 돈. 이게 뭐지? 45살 평생 국수집을 해오며 단 한 번도 1,000원어치 거스름 돈을 틀린 적 없는 사람. 장부에 100원 하나 맞지 않으면 밤새 뒤척이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알 수 없는 액수 앞에서 얼어붙고 있었다. 국자를 내려놓았다. 육수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희뿌연 새벽 공기와 뒤섞이며 사라지고 형광등 불빛 아래 주름진 손등이 화면을 누르고 또 눌렀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잘못 보낸 거겠지. 누가 급하게 보내다가. 혼잣말이 떨렸다. 2천만 원. 가게 월세 1년치. 아들 대학 등록금 한 학기분. 무릎 수술 미루며 모아온 적금 통장 3개분. 손자 돌잔치 때 입힐 한복가, 겨울 김장 준비비, 낡은 냉장고 교체비, 지붕 보수비까지 계산하며 악착같이 모아온 돈의 4배가 지금 자기 계좌에 들어와 있었다. 돌려줘야 해.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55년. 단 하루도 남의 돈에 손대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 새벽 4시 반 낯선 입금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만약에 말이야.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안 되는 생각이야.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고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를 때마다 신음 삼키던 기억이 아들에게 용돈 부탁할 때마다 작아지던 자존심이 지갑 쪽 10,000원권 세 장으로 한 달을 버텨낸 지난 겨울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니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육수 냄비로 돌아섰다. 하지만 손끝에서 휴대전화의 무게가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 6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박순자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찾아가야 한다. 김재훈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이름이 불러올 40년 전 어느 비 오던 밤의 기억을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침 장사를 마치고 박순자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은행 고객센터. 기계음 같은 멘트가 이어지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잘못 들어온 돈이 있는데요. 보낸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 직접 알려드리기 어렵고요. 송금인에게 연락해달라고 메시지를 전달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제 번호 알려주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언제 연락이 올까? 오늘?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 사장님, 국수 하나요? 정오가 넘어서야 단골 손님 김 사장이 들어왔다. 50대 중반 근처 철물점을 운영하는 남자였다. 15년째 이 국수집을 드나들며 박순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난 보면 뻔히 아는데.
무슨 일인데요?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입금 2천만 원. 모르는 사람. 김 사장의 표정이 단번에 진지해졌다.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내가 받은 건데. 요즘 그런 수법도 있대요. 일부러 돈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면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계좌를 해킹해서 돈을 빼간다던가.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경찰서 가보세요. 신고하고 상담받는 게 좋을 거예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오후 2시 박순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실 창구 너머로 젊은 경찰관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계좌로 돈이 잘못 들어왔는데요. 순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자 경찰관은 화면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거요. 일단 송금인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은행에 부탁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럼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세요.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그때 다시 오시면 돼요. 일주일이요? 그동안 이 돈은 어떻게 하고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함부로 쓰시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사기면 어떡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경찰관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건 은행이랑 직접 상담하셔야 돼요. 저희는 명확한 범죄가 발생해야 수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단순 입금 오류일 가능성도 있고. 그럼 저는 어떡해요? 이 돈 때문에 잠도 못 자겠는데. 일단 기다려 보세요. 본인 돈 아니면 쓰지 마시고. 창구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기다리라고? 일주일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번지고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려 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해야 하는 걸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들어온 돈 하나 때문에 왜 나는 범죄자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거야? 45년.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 끓이고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대접하고 1,000원 한 장도 아껴가며 살아온 인생이 지금 이 순간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순자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김재훈입니다. 아침에 송금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첫 통화. 아, 네. 저 그것 때문에 연락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실수로 잘못 보냈어요. 다른 업체 계좌에 보내려던 건데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혹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급한 기색이 묻어났다. 아, 네.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제가 어디로 보내면 돼요? 계좌번호로 보내시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순자는 가게 주소를 알려줬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난다. 돌려주고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다. 하지만 왜일까?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김재훈.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들을 받으며 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9시 반, 9시 50분, 그리고 10시.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정장 차림, 반듯한 자세, 손목에 명품 시계. 박순자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이 사람이 김재훈? 남자는 가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순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박순자 사장님, 맞으시죠?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리고 그 순간 박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사람 어디서 봤다. 앉으시죠. 김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고 박순자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맞은편에 앉았다. 가게 안은 한산했다. 점심시간 전이라 손님이 없었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김재훈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테이블, 색바랜 벽지, 구석에 놓인 김치 냉장고, 메뉴판에 붙은 가격표,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여기 오래 하셨나 봐요? 네, 45년 됐습니다. 45년. 김재훈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이 순간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했다. 어색한 공기, 일단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아니에요. 저도 돌려드려야 하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다행히 전화 주셔서 다행이에요. 순자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아, 김재훈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건 조금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단순히 돈을 돌려받으려고만은 아니거든요. 순자의 표정이 굳었다. 뭐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김재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혹시 사장님 이 건물 소유주 아니시죠? 네, 전 세입자예요. 왜요? 이 건물 매물로 나왔던데 아시나요?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지금 이 건물 주인이 팔려고 내놨어요. 한 달 전부터. 혹시 모르셨어요? 그럴 리가.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2달 전 건물주가 전화를 걸어왔었다. 사장님 건물 팔 생각인데 계약갱신은 어렵겠어요. 그때 순자는 애원했다. 한 번만 더 연장해 주세요. 다른 곳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건물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6개월만 더 드릴게요. 그 안에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6달 중 2달이 지났다. 제가 이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김재훈의 말에 박순자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럼.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쫓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재훈이 서류 봉투를 밀어냈다. 이 건물 제가 사고요. 사장님한테는 계속 이 자리에서 장사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월세도 지금이랑 똑같이. 너무 좋은 조건이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김재훈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혹시 40년 전 일 기억하세요? 40년 전요? 네. 1985년 6월. 비 오던 어느 밤. 순자의 눈이 커졌다. 과거 회상 1985년 6월. 그날은 장마철이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던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비 좀 피해 있어도 될까요? 20살 남짓한 청년이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 이렇게 비 맞으면 어떡해요. 들어와요. 들어와. 순자는 수건을 건네주고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끓여줬다. 드세요.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거 먹어야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돈이 없어서.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비 오는 날 추운데 공짜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국수를 다 먹고 비가 그칠 때까지 1시간 넘게 가게에 앉아 있었다. 순자는 그 사이 뜨거운 차를 몇 번이나 더 내왔고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그 청년이 당신이었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였습니다. 세상에, 그날 사장님이 주신 국수 한 그릇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때 저는 집을 나온 지 사흘째였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자살까지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김재훈의 목소리가 잠겼다. 사장님이 주신 그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네, 40년이 걸렸지만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사서 사장님이 평생 이 자리에서 장사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였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왜 갑자기 2천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김재훈이 미소 지었다.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요? 네. 사장님이 정말 그때 그분이 맞는지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사장님이 그 돈을 그냥 가지려고 했다면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은행에 연락했고 경찰서까지 가셨죠. 돌려주려고 애쓰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확인했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순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감시했다는 거야? 나를? 김재훈이 일어섰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죠. 잠깐만요. 순자가 그를 불러 세웠다. 시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돌려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돈을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안 돌려줬으면요? 김재훈이 돌아섰다. 그랬다면 사장님은 40년 전 그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한테 시험을 해봤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2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날 시험했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악의는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다고? 당신은 내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알아요? 경찰서 가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김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죄송합니다. 그 점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당신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2천만 원이 대수롭지 않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에요. 그 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목소리가 끊겼다. 김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건물 이야기는 진심이에요? 한참 만에 순자가 물었다. 네, 진심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국수 한 그릇 얻어먹은 걸로? 김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는 국수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그날 밤, 만약 사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김재훈이 가게를 나섰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멀어지고 박순자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재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저에게는 국수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40년 전 그 비오던 밤, 자신은 그저 굶주린 청년에게 국수 한 그릇 끓여준 것뿐이었다.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그게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다는 것 믿어야 하나.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박순자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단골 손님 김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 사람이 다시 왔었어요. 어제 그래요? 어떻게 됐는데요? 말이 좀 이상해요. 순자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김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네, 시험을 해봤다고요? 2천만 원으로? 그리고 건물을 사겠다고?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 말이 40년 전에 제가 에이, 그런 건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 가게가 오래됐으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정보로 얼마든지 그럴듯한 이야기 만들 수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어떻게요? 일단 그 사람 다시 오면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누구라도 불러서 같이 있으세요. 그리고 계약서 같은 거 보여주면 바로 변호사한테 가서 확인받으시고. 변호사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사기당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순자는 홀로 가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느리게 떠다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김 사장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진짜라면? 만약 정말로 그 청년이 맞다면? 그럼 나는 지금 은인을 의심하는 건가? 갈등이 깊어질수록 머리가 복잡해졌다. 오후 3시쯤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 미영이었다. 엄마, 나야. 밥 먹었어? 응, 먹었다. 너는? 나도 먹었어. 그런데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뭔데? 말해봐. 순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딸에게도 이야기를 털어놨다. 2천만 원, 김재훈, 40년 전 국수, 건물 매입 제한. 모든 것을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엄마, 응, 그 사람 검증해봤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무슨 검증? 신분증이라도 확인했어? 회사 이름은? 명함은? 아무것도 안 받았어? 아,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김재훈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은 이름뿐이었다. 얼굴도 40년 전 기억과는 너무 달라서 확신할 수 없었고 명함 한 장 받지 못했다. 엄마, 조심해.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정교해. 특히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경우 많대. 알았어. 다음에 그 사람 오면 내가 같이 있을게. 언제 온대? 다음 주 월요일.
알았어. 내가 그날 휴가 내고 갈게. 절대 혼자 만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확인해야 해. 그 사람이 정말 그 청년이 맞는지. 순자는 가게 안구석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세월이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다. 1980년대 사진들, 가게 오픈 초기, 젊은 시절의 자신, 단골 손님들,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며 찾았다. 혹시나 해서 그때 청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을까? 하지만 없었다. 당연했다. 그 청년은 1시간 있다가 사라졌고 사진을 찍을 이유도 없었다. 기억밖에 없네. 앨범을 닫으며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어귀에서 낯선 남자 한 명이 순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순자는 그를 눈치채지 못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확인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반에 가게 닫고 혼자 집에 갑니다.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 월요일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딸이나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월요일이 다가왔다. 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고 딸 미영도 약속대로 아침 9시에 도착했다. 엄마, 괜찮아? 응. 내가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그 사람 오면 내가 얘기해 볼게. 엄마는 옆에만 있어. 미영은 30대 초반 중견 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딸이었다. 어려서부터 똑 부러지게 자란 성격 덕분에 순자는 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10시 정각. 검은 세단이 다시 가게 앞에 멈춰 섰고 김재훈이 정장 차림으로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젊은 남자 한 명이 함께 내렸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약속대로 왔습니다. 김재훈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다가 미영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아, 혹시? 저는 박순자 사장님 딸입니다. 어머니 일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왔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저는 김재훈이고 이쪽은 제 비서 정우진입니다. 정우진이 가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다. 김재훈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건물 매매 계약서 초안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미영이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훑었다. 매매가, 계약 조건, 특약사항. 모든 것이 정식 양식에 맞춰 작성되어 있었다. 건물주와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네. 지난주에 가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달 초에 본계약 진행 예정이고요. 그럼 어머니와의 임대 계약은요? 김재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월세는 현재와 동일하고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자동 연장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미영이 서류를 읽으며 미간을 좁혔다. 10년? 그것도 자동 연장이요? 네.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한 계속 이 자리에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는 겁니다. 조건이 너무 좋네요. 뭔가 숨은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까? 김재훈이 미소 지었다. 의심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고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하겠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김재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난번에 2천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보내셨죠? 네, 시험이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재훈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사장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40년 전 그분이 맞는지,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돈으로 시험했다는 거죠? 돌려주면 착한 사람, 안 돌려주면 나쁜 사람?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요? 제가 보기엔 당신이 어머니를 모욕한 거예요. 김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모욕? 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모욕 아니고 뭡니까? 어머니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아요? 경찰서 가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요?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당신은 부자니까 2천만 원이 장난일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에요. 순자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미영아, 그만해. 엄마, 이 사람 이상해요. 진짜 은혜 갚으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요? 하지만 엄마, 정신 차려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미영이 김재훈을 향해 다시 물었다. 증거가 있나요? 당신이 40년 전 그 청년이라는 증거요. 김재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다. 이게 그때 제가 썼던 일기장입니다. 수첩을 펼치자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다. 1985년 6월 15일. 오늘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비를 피해 들어간 작은 국수집. 돈 한 푼 없는 나에게 사장님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주셨다. 공짜예요.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거 먹어야 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언젠가 꼭 보답하리라. 이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미영이 일기장을 읽으며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순자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진짜였네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미영이 다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당신은 왜 어머니를 감시했어요? 감시요? 어머니가 은행에 연락한 것, 경찰서 간 것.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김재훈이 잠시 말을 잃었다. 그건 사람을 쓴 거죠? 어머니를 미행하게 했죠? 네. 왜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을 미행시키는 게. 김재훈이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제 의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미영아,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말할게. 엄마, 괜찮아. 내가 결정할 문제야. 순자가 김재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재훈 씨, 당신 마음은 고마워요. 진짜로 40년이나 지난 일을 기억해주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사장님.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는 당신한테 보답받으려고 국수를 끓인 게 아니에요. 네, 그날 밤, 비 맞고 떨고 있는 청년이 안쓰러워서 국수를 끓인 거예요. 보답을 바라거나 나중에 뭘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김재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건물도 사지 마시고 계약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원래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사장님, 이 건물 곧 팔려요. 그럼 사장님은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장님, 김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그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에요. 순자가 일어섰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가세요. 김재훈이 멍하니 서 있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았다. 회장님, 이만 가시죠. 사장님, 김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안 되겠습니까? 미안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 마음은 고맙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보답받으려고 선행한 게 아니니까요. 김재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모두 가방에 넣고 천천히 가게를 나섰다. 세단이 떠나는 것을 보며 미영이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잘했어요. 그런가? 네.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순자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 소속 변호사 이한결입니다. 김재훈 회장님 의뢰로 전화드렸습니다. 회장님. 이요? 네. 김재훈 회장님, 혹시 오늘 만나신 분 맞으시죠? 순자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회장님께서 사장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내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갑자기 왜요? 자세한 건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불안감이 밀려왔다. 김재훈이 회장이라고? 다음 날 오후 박순자는 딸 미영과 함께 법무법인 정도를 찾았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35층.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은 화려했고 직원들은 모두 정장 차림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한결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가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한결입니다. 앉으세요. 순자와 미영이 자리에 앉았다. 우선 김재훈 회장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결이 태블릿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김재훈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김재훈, 61세, 재훈그룹 회장, 건설, 부동산, 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중견그룹의 총수, 자수성가형 기업인, 총자산 3천억 원 추정. 순자의 입이 벌어졌다. 이게 진짜예요? 네. 회장님은 1990년대 초반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의 재훈그룹을 일궈내신 분입니다. 3천억. 이요? 미영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그분이 정말 40년 전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985년 6월 15일, 비 오던 밤, 박순자 사장님 가게에서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은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이한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회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자서전 초고입니다. 아직 출판 전이지만 사장님께만 특별히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순자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나는 20살에 집을 나왔다. 아버지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사흘째 굶고 있었고 비까지 쏟아졌다. 한강 다리를 바라보며 그냥 뛰어내릴까 생각했다. 그때
작은 국수집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뜻한 국수를 끓여주셨다. 공짜예요.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거 먹어야 해요. 그 한 그릇이 나를 살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살아야겠다고. 성공해서 그분께 보답하겠다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께서 사장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한결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순자가 봉투를 열자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박순자 사장님께 어제 제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사장님을 괴롭게 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사장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국수 한 그릇을 주셨지만 제게는 그게 인생 전체였습니다. 그 따뜻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건물 이야기는 철회하겠습니다. 사장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기셔야 한다면 그때는 제가 도와주게 해주세요. 보답이 아니라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도 될까요? 40년 만에 다시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 맛을. 김재훈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한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이 건물주가 회장님 지인입니다. 네. 회장님이 우연히 이 건물이 매물로 나온 걸 알게 되셨고,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사장님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건물주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건물을 회장님한테 파는 대신 사장님 임대 계약을 10년 연장 조건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월세도 올리지 않겠다고. 순자와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럼 회장님이 건물을 사지 않아도 제가 10년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건물주가 이미 동의했습니다. 새 계약서는 다음 주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왜요? 건물주가 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인 거예요? 회장님이 설득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자리가 사장님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한결이 잠시 멈췄다. 건물주도 사장님 국수집 단골이셨답니다. 20년 전부터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미영이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나는 그냥,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냥 국수 한 그릇 끓인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 이한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정리하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이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만나볼래요? 회장님, 응. 언제? 내일. 내일 가게로 와달라고 해. 알았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 한복판의 빌딩 숲 사이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김재훈, 정말 그 청년이 맞았구나. 40년의 세월이 한 그릇의 국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엮어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만남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왔다. 새벽 3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주방 불을 켜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위한 국수를 만들어야 했다. 40년 만에 그 청년을 위한 국수를. 멸치를 고르고 다시마를 씻고 양파와 물을 썰었다. 손놀림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다. 국자를 저으며 순자는 4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국수를 끓였지. 비에 젖은 청년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정성껏 끓였어. 새벽 5시 육수가 완성되었다. 맑고 깊은 맛. 45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그 맛. 이 맛이면 되겠지.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오전 10시 검은 세단이 다시 가게 앞에 멈춰 섰고 김재훈이 내렸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 마치 40년 전 그 청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둘은 마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김재훈이 먼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고 방법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가 손을 내밀었다. 앉으세요. 국수 끓여드릴게요. 김재훈이 자리에 앉았다. 순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삶기 시작했다. 면이 끓는 물에 헤엄치고 육수가 그릇에 부어지고 고명이 정성스럽게 올려졌다. 여기 있어요.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이 김재훈 앞에 놓였다. 김재훈은 그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증기가 피어오르고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4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향. 40년 만이네요. 김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젓가락을 들어 면을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위로가 된다. 40년 전 그날 밤 비에 젖어 떨던 20살 청년이 느꼈던 그 감정이 지금 60대 회장의 가슴을 다시 채웠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맛있습니다. 김재훈이 울먹였다. 순자도 눈가가 붉어졌다.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수를 다 먹고 나서 김재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김재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한강 다리 난간에 올라가 있었어요. 순자가 깜짝 놀라 손을 입에 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뭔가 따뜻한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불 켜진 가게를 찾았죠. 그게 사장님 가게였어요. 세상에. 사장님이 주신 국수를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나 같은 놈한테도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구나. 김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성공해서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다음 날부터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김재훈이 먼 곳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어요. 사장님을 찾아서 보답하고 싶다는 일념으로요. 사장님을 찾는 데만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요? 네. 그날 밤 저는 가게 이름도 주소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국수집이었고 어디 골목 안쪽이었죠. 김재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30대 초반부터 탐정을 고용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근처였을 것 같은 동네들을 다 뒤졌죠. 국수집마다 찾아가서 사장님 얼굴을 기억하려 했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다가 5년 전 우연히 이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느낌이 왔어요. 여기다라고. 순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가게 안을 들여다봤는데 사장님이 국수를 끓이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했죠. 40년 전 그분이라고. 그럼 왜 그때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김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다가가면 사장님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가끔 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가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죠. 그러다가 이 건물이 매물로 나온 걸 알게 됐어요. 김재훈이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장님이 쫓겨날까봐 걱정됐어요. 45년 지킨 자리에서 쫓겨나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건물을 사려고 하신 거였군요. 네. 하지만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먼저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확인부터 하려고 했죠. 김재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사장님을 괴롭힌 것 평생 후회할 겁니다. 순자가 천천히 일어나 김재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했어요. 사장님,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서툴렀을 뿐이에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히려 고마워요. 내가 끓인 국수 한 그릇이 당신 인생을 바꿨다니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요. 김재훈도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다. 40년의 세월이 한 그릇의 국수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한참 후 순자가 물었다. 건물은 사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말씀드렸죠? 건물주가 사장님 계약 10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네, 고마워요. 저는 그냥 가끔 국수 먹으러 와도 될까요? 김재훈이 수줍게 웃었다.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요.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다. 가게를 나서는 김재훈을 배웅하며 순자는 문득 물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하필 2천만 원이었어요? 김재훈이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 지었다. 그날 국수 한 그릇이 1,000원이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그 국수를 생각했죠. 1,000원짜리 국수 14,000번. 대략 2천만 원쯤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순자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세상에 그런 계산을. 제 나름의 방식이었어요. 김재훈도 함께 웃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사장님. 네, 기다릴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박순자의 국수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새벽 4시 변함없이 육수를 끓이고 아침 6시 문을 열고 저녁 6시 문을 닫는 일상.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김재훈 회장님이 국수를 먹으러 왔다. 회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운전기사 없이 혼자 운전해서 사장님, 오늘도 국수 한 그릇이요.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두 사람은 친구가 됐다. 국수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사업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요즘 손자가 말썽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 바빠요.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그래도 크면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소박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위로를 받았다. 김재훈의 도움으로 이 골목 전체가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통을 지키는 골목으로 보존하자는 김재훈의 제안에 구청과 건물주들이 동의했고, 덕분에 이 골목의 가게들은 모두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근처 철물점 김 사장이 고마워하며 인사를 건넸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도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의 손자가 가게에 놀러 왔다. 10살 된 남자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방을 들여다봤다. 할머니, 저도 국수 만드는 거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강민이가 배우고 싶다고?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순자는 손자에게 국수 삶는 법을 가르쳤다. 면은 너무 오래 삶으면 퍼져. 딱 이 정도 3분만 삶는 거야. 네. 손자의 진지한 표정에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가 크면 이 가게를 물려줄 수 있을까?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 순자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끝에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45년 이 자리에서 끓인 국수가 몇 그릇이나 될까? 수만 그릇, 수십만 그릇, 그중 단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그 사람이 40년 만에 돌아와 자신에게 감사를 전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다. 선행은 돌고 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 이 순간이 순자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주방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자신에게 말을 건네며 순자는 미소 지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국수를 끓이겠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이 되기를,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